네, 안녕. 우리 수업 시간에 미처 다루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고요. 퇴적안과 퇴적 환경, 퇴적 구조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은 세설성 퇴적암이 형성되는 과정의 일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세설성 퇴적암이 형성되는 과정, 즉 뭐냐면 속성 작용에 대한 건데, 이 속성 작용이라고 하는 건 다짐과 교결이겠죠.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거나 둘 다 나오거나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적인 기억, 뭔지를 설명할 수 있던데 이 뭔지를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크기가 다양한 점토를 준비한다. 뭐 자가를 준비한다. 얘는 쇠설성이니까 이렇게 준비한 거겠죠. 네, 쇠설성.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쇠설물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원통의 퇴적물 입자의 빈 공간의 모습을 관찰을 한다. 그래서 그냥 넣어봤을 때랑, 그 다음에 컵에 석회질 물질과 물을 부어서 석회질 반죽을 만든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반죽을 뭐 했대요? 원통에 부었대요. 자, 이 석회질 반죽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얘가 바로 교결 물질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는 교결작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거냐면 교결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공극이 이 나에서 마의 결과로 갈 때 공극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벽돌집을 쌓을 때 이렇게 벽돌을 하나씩 쌓잖아요. 근데 이때 이걸 그냥 누르는 건 다짐 작용이겠지만 요 사이에 이제 시멘트들을 바르는 작용들, 요 작용을 우리는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시멘트 바르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교결작용은 기억에 해당하냐? 맞는 얘기죠. 그럼 니은, 퇴적물들의 입자들을 당당하게 결합시켜주는 물질에 해당한다. 그쵸? 요게 교결 물질입니다. 교결 물질의 정의. 다음에 디귿, 단위 부피당 공극이 차지하는 부피는. 자, 단위 부피라는 건 일정한 부피에서 공간이 얼마만큼 있냐, 이렇게 해석을 할 건데, 그럼 지금 공극이 나에서, 그러니까 디귿에서 리을로 갈 때 공극이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죠. 그럼 단위 부피에서 차지하는 것도 디귿이 리을보다 어떨 거야? 크겠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2번. 자, 표는 퇴적물의 기원에 따른 퇴적암의 종류를 나타낸 거랍니다. 보면 퇴적물의 종류를 보면 돼요. 이 퇴적물의 종류를 보면 어떤 퇴적암인지 유추가 가능하죠. 그러면 퇴적물의 종류를 보면 식물, 규조.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생명체.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유기적 퇴적암이 될 가능성이 크지.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모래에 들어가 있고 여감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얘는 세설성 퇴적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여감이니까 니은은 자갈이 될 거고요. 모래로 생긴 건 사암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기억 A는 세설성이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니은 기억은 암염이다. 아닙니다. 암염은 참고로 소금이 침전돼서 생긴 거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긴 걸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음 디귿, 자갈은 니은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같은 게 좀 더 좋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면 가는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에서, 해수면이 하강했다는 건 깊었다가 얕아졌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나는 가의 퇴적층에 나타나는 퇴적 구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운 것들 적용인데 가장 아래에 있을 때가 얘가 가장 오래된 거죠. 얘가 최근이고요. 그러니까 이 위쪽 최근일 때는 수심이 어떻게 됐다? 여기는 수심이 얕은 거고요. 여기는 수심이 깊은 거예요. 여기에 한해서는. 자, 그랬을 때 기억, 가의 퇴적층 중 가장 얕은 수심의 퇴적 단계 이암층이냐? 아니, 이암층은 가장 깊다니까요. 다음 니은, 나의 A와 B는 주로 여감층에서 관찰되냐? 자, A가 뭐냐면 얘는 사층이고요. 참고로 얘는 단면을 본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연은이죠. 얘는 층리면을 본 겁니다. 제가 굳이 써드리는 이유는 차이를 좀 아셔라 라는 의미예요. 위에서 본 것과 옆에서 본 것. 근데 얘네들은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흐름이 있어야 생긴 애들인데, 이 흐름이 있어야 생기는 애들은 입자가 좀 작을 때 잘 생깁니다. 그럼 입자가 작은 애들이 누구냐? 사암이나 뭐 이런 애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감층에서 관찰되기 되게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디귿. 나의 A와 B 중 측림에서 관찰된 건 B이다. 맞는 얘기네요. 정답은 3번. 이렇게 가 있습니다.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어느 퇴적 구조가 형성되는 원리냐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느 퇴적 구조니까 4개 중에 하나인 거야. 점이층리, 사층리, 그 다음에 누구 있죠? 연은, 그 다음에 건열. 이 4개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랬을 때 좀 물어보잖아요. 기억이 뭐냐고? 그럼 실험 과정을 한번 봐요. 얘네를 봐야 여기서 해설이 가능한 거니까. 입자 크기가 다양하네요, 일단. 입자 크기가 다양한 것들을 보니까 벌써 저는 눈에 보이는데 좀 더 읽어보죠. 골고루 섞었대요. 골고루 막 섞었대. 그 다음에 세워서 가라앉기를 기다린다. 자,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원통을 막 섞었을 때는 서로 섞였다가 얘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무거운 애들부터 그리고 가벼운 애들 이런 식으로 쌓이겠죠. 이렇게 생긴 게 누구예요? 바로 점이층리죠. 여기선 점이층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랬을 때 구간별 입자의 종류, 자, 잔자갈, 왕모래, 모래 이런 식으로 쌓였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막 완벽하게 얘네들이 깊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막 딱딱딱 끊어서 생긴 건 아니지만 C에서는 누가 많았대? 잔자갈. 그러니까 큰 애들이 많은 거지. 그 다음에 B에서는 좀 중간 애들, 중간 애들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A에서는 가장 입자가 작은 모래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퇴적물의 입자가 크기가 클수록 어떻게 빠르게 가라앉겠다라는 것들을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럼 기억, 점이층리는 기억에 해당하는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 니은 느리게가 아니라 빠르게. 디귿, 경사가 급한 해저에서 빠르게 이동하던. 자, 이 빠르게 이동하던 게 뭐 한 거예요? 섞이겠죠. 퇴적물들이 섞입니다. 빠르게 이동하니까. 그러다 유속이 갑자기 느려지면서 퇴적이 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유속이 느려지면 어떻게? 막 섞여서 움직이던 애들이 이게 느려지면 무거운 애들부터 촌차적으로 떨어지겠죠. 왜? 속도가 느려지니까 이동을 안 할 거고 여기에서 보면 어떤 거랑 똑같아? 나와 같은 거랑 똑같죠. 나 과정과 동일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얘 디귿도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3번.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퇴적암과 퇴적 구조에 대해서, 퇴적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꼭 복습하세요. 안녕.